조현병은 되게 흔한 병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공자신한테 빙의된 분. 그분들이 마주치면 대체 어떤 사고가 날까? 저는 처음에 정신과 의사로 들어올 때 그런 기대가 은근히 있었어요. 뭐 다중인격도 있고 신병도 있고 빙의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많이 품고 들어왔었는데 실망만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다른 분이 빙의 보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없었어요. 저는 2년차 때 한 번 봤었는데. 저도 1년차 때 공자신한테 빙의된 분. 고쳤어요? 치료받고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자신이 나간 거나 다름없게 된 거잖아요. 저의 뭐 환상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이다 라는 분들은 사실 많이 만났죠. 저희 그쵸. 때 기억에 남는 거는 동시기에 한 병동에 예수님이 두 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마주치면 대체 어떤 사고가 날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되게 잘 불안하죠.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좋아지시니까 참 다행이었는데 정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신병이란 게 진짜 그걸 보기를 약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건 못 본 거죠.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고요. 이거는 조금 빗나가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정신과 약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거는 편견의 결정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과 약, 정형외과 약 이렇게 안 불러요. 나 지금 뭐 정형외과 약 먹잖아, 뭐 이비인후과 약 먹잖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 진통제 먹잖아, 항생제 먹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약은 다 통틀어서 뭐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항정신병약 다양하게 있는데 다 그냥 정신과 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회가 그럽니다. 정신과 약이 몇백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서 부르면 부작용도 정말 많고 의존성도 있고 좀 억울한 거죠. 살도 찌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의존성이 높은 약도 가끔 있고 중독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건 정말 가끔입니다. 강한 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정효과가 굉장히 강한 약들 있기야 있습니다만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막 마취총 맞듯이 기절하는 경우는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데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뇌에 불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부어야죠. 이제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실험을 하거든요. 임상시험을. 정신과 약은 특히 돈을 더 많이 줘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많이 주길래 제가 학생 때 가서 먹었었거든요. 저는 먹고 정말 기절해서 푹 잤어요. 너무 잠들어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체열을 해가시는데 자다가 이렇게 계속 보다가 다시 잠들고 막 이랬어요. 피 뽑는 도중에도.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강하게 들었어요. 그 퀘티아핀이란 약 100mg이. 이제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는 이걸 600ml를 드리고 800ml를 드려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졸린 약이라고 해서 쓰는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좋아지시면은 또 약을 줄여야 됩니다. 불 꺼지면은 물 계속 부으면 안 되잖아요. 과해지는 때가 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증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의 용량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입원 절차 자체가. 일단 예전에는 이제 보호자와 의사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은 본인의 의사를 거슬러서 하는 강제 입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의사로서의 이제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그런 의사들이 많았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입원이 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없는 타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가 나와서 이 입원이 적정한지 며칠 내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퇴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절차적인 보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현병은 일단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성 증상은 원래 없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한청, 한시, 망상, 엉뚱한 거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게 양성 증상이고요. 음성 증상은 있어야 될 게 없어진 겁니다. 사회 활동에 대한 뭐 욕구나 대인관계나 의욕이나 흥미, 그리고 언어도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어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되면 사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이 느슨해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앞뒤 문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 안에서 구와 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져서 이 문장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워드샐러드라고 해서 그냥 단어들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파고백 뭐 이런 식으로 신조어.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가장 정신과의 기본적인 질환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정신과 전공이 레지던트가 딱 되면은 1년차 때는 주로 초반에 다 조현병 아니면 이제 조울증 중증 정신 질환을 오히려 1년 차들이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정신병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되게 흔한 병입니다. 전 세계 인종과 문화권에 상관없이 1%가 그냥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냥 50만 명이 있으신 거예요. 밖에 못 나오시고 사회활동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꽤 많으세요. 사실 우리 주변에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통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동창이 이제 500명이다. 그 중에 4-5분은 지금 조현병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그냥 높은 거죠. 확실히 좀 난치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실제로 뭐 통계를 보면은 20%에서 한 30% 정도는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초기에 한번 치료를 시작했을 때 완치가 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만 완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자면은 증상이 발생하고 병원에 찾기까지의 기간, 그게 앞으로의 경과에 제일 중요합니다. 조현병은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옛날에 이거를 발견했던 유럽의 정신과 의사는 이거를 조발성 조발성 치매. 치매, 그러니까 조기에 발생되는 치매라고 봤어요. 뇌가 점점 퇴화돼가는 질환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문장도 못 쓰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옷도 계절에 안 맞게 입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그 치매로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옛날에 봤던 정도로 평생에 걸쳐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5세,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통상 20, 30대에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가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회 활동들이 제한이 되고 더 증상을 악화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것도 있죠. 타고난 부분이 크기는 합니다. 타고난 뇌의 취약성,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는 뇌도 있고 아쉽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뇌의 특정 부분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도파민이라는 게 특정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은 양성 증상을 만들고 적게 나오면은 오히려 음상 증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피해갔으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도 되게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나이 때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시기잖아요. 입시해야 되고 군대 가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하면은 또 회사에서 가장 밑에서 굴러야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피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죠. 환청이나 환시가 양성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뚜렷하게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착각처럼 뭐가 들렸나?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좀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왠지 쟤네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보통 이제 한 사람에게만 꽂히는 게 아니라 뇌의 변화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